머리에서 좋은 향이 나면 기분이 달라지죠. 그런데 향기 샴푸를 바꾼 뒤부터 두피가 간질간질 비듬이 하얗게 올라오면요. 그때부터는 향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남습니다. 혹시 지금도 샴푸 고르면서 광고 문구에 끌려서 샀다가 며칠 뒤 두피가 예민해지는 경험 반복 중이신가요? 오늘은 그 반복을 끝낼 기준을 딱 잡아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기 샴푸는 아무거나 쓰면 향보다 먼저 두피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후기가 좋은 제품을 기준으로 비교했고 왜 어떤 건 편하고 어떤 건 흔들리는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결 방법은 전용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이 핵심입니다. 향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두피가 편안해지는 설계가 먼저여야 하거든요. 후기가 좋았던 샴푸 5개를 실제 기준으로 비교해봤고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결국 남는 건 느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간지러움이 올라올 때, 비듬이 신경 쓰일 때, 건조함이 같이 올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덜 흔들리는지요. 그 기준을 기준답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SQ제약 샴푸입니다. 바로 SQ제약 두픽 샴푸부터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좋습니다. 후기가 좋았던 5개 중 첫 번째는 SQ제약 샴푸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기준은 간단합니다. 자극을 줄이면서도 두피가 편안해지는가, 씻고 나서 건조함이 덜한가, 그리고 향이 남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 기준으로 SQ제약 두픽 샴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제 후기 포인트를 딱 짚고 바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이 주는 첫 인상은요.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전벨트를 하나 더 찬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제품이든 개인차가 있고 의학적 진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두피가 예민한 분들은 이런 안정감 하나로 선택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공된 자료 기준으로 소비자 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까지 받았다고 하죠. 이런 타이틀은 그냥 금색 스티커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느낀 만족 포인트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성분 쪽으로 들어가면 향기 샴푸를 고를 때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여기예요. 향은 눈에 보이지만 자극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SQ제약 두픽 샴푸는 합성착색료, 파라벤, 실리콘 오일 같은 성분을 덜어내고 자연유래 추출물 기반으로 설계했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즐기되 두피는 과하게 건드리지 않는 방향을 노린 느낌이죠. 게다가 EWG 1등급 멘톨을 담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샴푸할 때 딱 느껴지는 시원함, 머리 위에 작은 에어컨을 켠 것 같은 쿨링감을 만들어줍니다. 운동하고 들어와서 땀과 열로 두피가 지끈거릴 때 그 피로감이 한 겹 벗겨지는 느낌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쿨링도 사람마다 강하게 느낄 수 있으니 아주 예민하신 분은 처음엔 소량으로 반응을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산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두피가 건조해질 때는요. 씻고 나서 당기는 느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간지러움이 따라오죠. 약산성 샴푸는 그 건조함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흐름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실제로 사용감에서도 모발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카락이 뻣뻣하게 서는 느낌이 아니라 손가락이 좀 더 매끈하게 지나가는 쪽으로요. 그리고 팔종 추출물이 건조함 완화, 진정,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방향으로 설계 포인트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두피가 매일 바람 맞는 작은 언덕이라면 그 언덕에 얇은 바람막이를 하나 씌워주는 느낌. 과한 치료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덜 흔들리게 잡아주는 쪽이죠. 또 성분 포인트로 징크피리치온, 바이오틴, 판테놀 같은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런 성분들은 많은 분들이 두피와 모발 컨디션 관리 쪽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키워드죠. 다만 여기서도 단정은 금물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동하는 스위치는 아니고 생활 습관과 두피 상태에 따라 체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후기는 어떨까요? 저는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후기를 함께 가져와서 공통으로 반복되는 표현들을 짧게 재구성해봤습니다. 쿠팡 쪽에서는 이런 말이 많았어요. 가려움이 줄었다, 비듬이 줄었다. 딱 이 두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간단한데 강하죠. 두피가 조용해졌다는 뜻이니까요. 스마트 스토어 후기에서는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민한 두피에도 건조함이 덜했다.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다. 향기 샴푸가 주는 만족감이 향에서 끝나지 않고 촉감까지 이어졌다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따라붙는 실사용 멘트가 있어요. 용량이 넉넉하다. 향이 괜찮다. 거품이 잘 난다. 샴푸 후 시원한 쿨링감이 좋다. 향기 샴푸에서 향을 칭찬하면서도 사용감과 두피 느낌을 같이 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었죠. 꾸준히 쓰니 더 좋아졌다. 하루 이틀의 반짝이 아니라 루틴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멘트가 참 현실적이라 좋았어요. 선물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두피 제품은 까다로운데 선물로도 무난했다는 뜻이니까요. 정리하면 SQ제약 두픽 샴푸는 자극을 줄이는 설계, 시원한 쿨링감,
약산성 사용감, 그리고 자연유래 추출물 기반이라는 방향이 강점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루성 두피염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 중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체감 서술도 보이는데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학적 진단이 아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상담이 우선입니다.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체감상 타사 제품보다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향기 샴푸는 자주 사게 되니까 이 차이가 은근히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가격 차이를 내 두피가 흔들리지 않는 비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비교에서 첫 번째로 잡아드린 기준과 SQ제약 두픽 샴푸 이야기였습니다. 나머지 4개도 후기는 좋았지만 오늘 영상의 핵심은 제품 나열이 아니라 두피가 다시 조용해지는 루틴입니다. 향은 보너스고 두피는 본게임이거든요. 그럼 왜 방치하면 더 불편해질까요? 두피는요, 작은 신호등입니다. 처음엔 가려움이라는 노란불로 알려줘요. 그런데 그때 그냥 긁고 그냥 넘기고 그냥 향으로 덮어버리면요.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는 속도가 정말 빨라집니다. 가려우면 손이 가죠. 손톱이 닿는 순간 두피는 아주 작은 상처를 기억합니다. 그 상처가 또 간지럽고 또 긁고 또 더 건조해지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비듬도 그 과정에서 같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 어깨에 하얀 눈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날 하루 기분이 통째로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공포만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생활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3가지예요. 첫째는 행군 부족, 둘째는 열과 습기의 방치, 셋째는 잔여물입니다. 이 3가지가 두피를 자극하고 예민함을 키워요. 그래서 해결도 이 3가지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샴푸 빈도부터요. 하루에 한 번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내 두피가 기름지고 땀이 많은 편인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횟수보다 방식입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 중심으로 씻는 것, 그리고 충분한 헹굼. 이 2가지만 지켜도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샴푸는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한번 내고 두피에 올리세요. 바로 머리에 붓듯이 올리면 특정 부위에만 농도가 몰려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두피를 문지르는 건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살로 원을 크게 그리듯이 천천히. 향을 즐기고 싶을수록 더 천천히요. 급하게 씻으면 향도 못 남고 두피만 화가 납니다. 그리고 헹굼은 생각보다 더 길게 하셔야 합니다. 거품이 없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두피가 미끌거림을 완전히 놓아줄 때까지요. 특히 귀 뒤, 목덜미, 정수리 중앙. 이 3곳은 잔여물이 숨기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만 잘 헹궈도 비듬이 줄었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 온도는 미지근한 쪽으로요. 뜨거운 물은 그 순간은 시원해도 씻고 나서 건조함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민한 두피에도 건조함이 덜했다는 후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두피가 마르지 않게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미지근한 물로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 드라이는 더 중요합니다. 젖은 두피를 방치하면 두피 위에 습기라는 이불을 덮어놓는 것과 비슷해요. 그 이불이 오래 깔려 있으면 두피는 더 답답해지고 간지러움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세게 비비지 말고 톡톡 눌러서 물기만 빼고 그 다음 드라이기로 두피를 완전 건조. 머리카락 끝보다 두피부터 말리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거울로 보면 머리카락은 마른 것 같은데 두피는 아직 축축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스타일링 제품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왁스나 스프레이를 쓰는 날에는 잔여물이 두피 근처로 내려오면서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날은 샴푸를 더 정성스럽게, 필요하면 한 번 더 거품을 내서 두피를 부드럽게 정리해 주세요. 대신 자극적인 제품을 계속 덧바르는 습관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두피는 향보다 먼저 자극을 기억합니다. 가려움이 심할 때는요, 제발 손톱으로 긁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는 손가락 살로 가려운 부위를 눌러서 10초만 버티기입니다. 긁는 대신 눌러주면 뇌가 가려움 신호를 조금 다른 감각으로 바꿔 받아들여요. 두 번째는 톡톡 두드리기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아주 가볍게, 마치 빗방울 떨어지듯이. 세 번째는 차가운 바람입니다. 드라이기에 찬바람을 짧게 쏴주면 샴푸 후 시원한 쿨링감이 좋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그 방향으로 가려움이 내려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여기서 다들 한 번씩 놓치십니다. 베개 커버는 생각보다 두피에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바꿔도 두피가 덜 예민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땀과 피지가 묻은 모자를 계속 쓰면 두피는 매일 같은 자극을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모자는 자주 세탁하고 완전히 말려서 쓰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이 예민해지고 두피도 같이 예민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샴푸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샴푸는 루틴의 시작점이라는 말입니다. 꾸준히 쓰니 더 좋아졌다는 후기는
제품만의 힘이라기보다 루틴이 자리 잡았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향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향은 기분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두피가 편안해야 향이 진짜 향으로 남아요. 두피가 간지러우면 그 향은 위로가 아니라 더 신경 쓰이는 배경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향기 샴푸를 고를 때 향을 먼저 묻기 전에 두피가 편한지부터 묻습니다. SQ제약 두픽 샴푸를 선택 기준으로 봤을 때 약산성 사용감과 쿨링감 그리고 특정 화학 성분을 배제한 방향이 예민한 두피가 흔들릴 때 버팀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루성 두피염 고민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도움을 받았다는 체감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후기 기반의 개인 경험입니다. 의학적 진단이 아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물이나 통증이 있거나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이 빠지는 느낌이 동반된다면요. 그때는 혼자 버티지 마시고 피부과 상담을 권합니다.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한 문장만 챙겨가세요. 향은 두피가 편안할 때 가장 예쁘게 남습니다. 그래서 전용 샴푸로 두피 중심으로 씻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고 드라이로 두피를 완전 건조. 이 세 가지를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어깨에 떨어진 하얀 흔적이 줄어들고 손이 먼저 두피로 가는 습관이 조금 느려지면요. 그때 느끼실 겁니다. 아, 이제 향을 즐길 수 있겠다. 오늘 내용은 건강 정보가 아니라 생활 관리 팁 중심의 이야기였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두피가 편안해지는 루틴으로 더 현실적인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